7의 4절 평판에서의 경계층 유동 블라시우스의 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평판이라면 평판에서 구한 포텐셜 유동 그냥 마찰이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있다면 이렇게 이 외부 유동은 포텐셜 유동은 유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평판 바깥에 포텐셜 유동 점성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포텐셜 유무한대로 일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판 표면에서의 포텐셜 속도는 유무한대, 유무한대죠. 물론 이 사이에 크게 멀리서 보면 이렇고요. 이것을 경계층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경계층 내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 알겠죠? 네, 설명이 다 됐고요.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경계층 끝에서의 속도는 유무한대로 바깥부분은 다 유무한대가 되겠죠. 이렇게. 평판이 경계층의 지배 방정식 근데 이게 지금 u가 유무한대죠. 일정하니까 du dx가 0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없어지겠죠. 따라서 이제 평판에서 경계층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요. 경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 알죠? u 이퀄 y 이퀄 0 앞에 다 했죠. 이렇게 되겠죠. 실제 u 이퀄 u 이거는 여기서는 평판에서는 u가 유무한대라고 얘기했죠. 1908년에 블라시우스가 상사해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상사해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5장 스톡스 first problem에서 자, 상사해 개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다시 또 5장입니다. 5장 몇 절인지는 정확히 5의 6절인지 정확히 거기 가서 다시 스톡스의 1차 문제 first problem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이쪽으로 또 와야 됩니다. 자, 스탁스의 퍼스트 문제에서 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각 위치에서 속도 분포를 이렇게 옮겨옵니다. 옮겨와서 어떤 특정한 높이, 델타입니다. 그것이 델타의 높이로 같이 키 맞추기를 한다면 y 나누기 델타 x 하면 같이 키 맞추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속도 분포는 동일한 속도 분포가 됩니다.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높이를 확대, 작은 것은 앞부분은 확대하고 델타까지 1, 1로 다 맞춘다는 얘기지. 델타분의 y를. 그 다음에 큰 것은, 큰 부분은 줄이고 다 델타로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면은 모든 x1, x2, x3에서의 모든 위치의 속도 분포가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x1 위치에서의 속도 분포 모양이 안 닮은 것 같지만 닮았습니다. 어떻게? 높이로 요거를 요쪽으로 높이로 다 맞추어서 다 같은 높이로 하면 해보니까 이렇게 다 똑같더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는 y 나누기 델타 x를 했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상사해가 존재하는 것 같다. 상사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해를 구하면 어떻게 돼? 미분 방정식의 핵심은 그래서 해를 구하면 해가 됩니다. 안 구해지면 해가 아닌 거지. 예. 이것이 우리가 스탁스의 첫 번째 문제에서 상사해 가정하듯이 똑같은 개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상사 변수는 똑같죠. 델타 x를 y로 나누고 u 스타는 u를 특정수 u 지금 평판에서는 유무한데 일반적으로는 u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에타만의 함수다. 그것이 상사해가 시밀러리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운동량 방정식의 크기 정도 해석에서 이게 이런 정도의 크기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에타를 델타 x를 이걸로 치환합니다. 이 숫자 2, 1, 3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변수로 치환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U 스타가 상사해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U 스타가 상사해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U 스타가 상사 변수 에타만의 함수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것이 F 에타 하나만의 함수가 아니고 여기에 여기에 다른 거 뭐가 있나요? 로 아니면 x, y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상사해가 아닌 거지. 그런데 미분 방정식의 핵심은 역시 이 부분 5장 다시 보면 내가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라는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해를 상사해라 가정한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가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평판 위의 지배 방정식은 이게 되겠죠. 원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이건데, 자, 여기서 우리는 2D, 2차원 푸니까 유동함수,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자, 물론 치환은 이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 U는 이렇게 되고, V는 이렇게 되죠. 2D인 경우는 스트림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대입을 해보면 연속 방식은 자동으로 만족되겠죠. 그 다음에 요 식은 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U 대신에 스트림 펑션으로 다 나타내면은, 자, 이제 스트림 펑션을 도입하면은 연속 방식 자동으로 이거 고려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와집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사이는 U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사이는 U dy인가요? 요거 적분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U는 여기 처음에만 내가 상세하게 하고 뒤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해야 됩니다. 이 U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변수 치환, 이거 상사이랑 변수 치환인 겁니다. U 대신에 UU 스타가 되겠죠. 또는 이거를 어떤 함수를 F 에타라고 한다면 UF가 되겠죠. U는 UF 에타가 되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럼 DY는 마찬가지로 이 DY는 D 에타에다가 이런 뭐 있겠죠. 이렇게 D 에타가 되겠죠.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도 뭐가 사이가 자, 그런데 이 적분한 값은 뭔지 잘 모르지만 또 다른 함수 소문자 f 에타의 함수가 되겠죠.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사이는 루트 u nu x f 에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거를 f 에타로 했다는 얘기는 대문자 f 에타는 df d 에타 같은 얘기죠. 자, 네모한 거는 이렇게 다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자, 아까 U는 라운드 한번 다시 적으면은 U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근데 요거는 UF였죠. 어디 갔나? UF였죠. UF.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UF는 DF, D에타로 나타낼 수 있죠. F는 DF, D에타. 요거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V는 그러면 마이너스 라운드 사이 라운드 X 이렇게 한다 그랬죠. V는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F 사이가 어떻게 된다? 여기 있네. 그대로 적었을 뿐이죠. 됐습니까? 요거 미분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먼저 미분하고 요거네. 요거는 그대로 따라오고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해야죠.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네요. F 부분 미분이죠. 자, 그런데 이 핵심은 X, Y를 다 에타와 U 스타 대문자 F로 바꾸는 겁니다. 핵심은 소문자라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요거 라운드 F, 라운드 X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라운드 F X를 에타 라운드 F 아니 라운드 이 부분을 라운드 F 라운드 에타 라운드 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F가 에타만의 함수니까 요거는 DF D에타 적고 뒤에는 그대로 라운드 에타 라운드 X 이렇게 되겠죠. 뒷부분은 그대로고 따라서 이제 요거 할 수 있죠. 라운드 에타 라운드 X 에타가 요래 주어지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미분이 되네요. 7의 56식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U, V. 자, 결국은 요 UV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U, 라운드 Y 이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U와 V를 구했죠.
요게 U고요. 요게 U, V. 요게 V고, 요거 앞에 셌습니다. 그럼 나머지 항들, 요거, 라운드 U, 라운드 X. 바로 요거죠. 요거 하면 되겠죠. 요거는 라운드 X에다가 요거 앞에 셌죠. 요거 나머지 U 앞에서 구한 거. 그럼 이렇게 되고. 자, 이런 과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죠. 라운드 U, 라운드 Y죠. 네, 라운드 U, 요게 U죠. U. 이렇게 되고, 그냥 여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일일이 상세하게 다 안 해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요거 U 또는 여기나 같은 얘기죠. 대입을 하면 이제 이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요 식이랑 요 같은 식입니다. 그 사이로 요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F에 대한 에타에 대한 상미방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식에 X 또는 Y 또는 뭐 누 이런 게 포함 안 되니까 여기 보면 F는 에타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에타만의 함수라는 가정이 맞는 거지. 상사회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식에 X나 Y 뭐 나타내고 뭐 나타내면은 상사회를 구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X나 Y 이런 앞에서 참 잘못 얘기했네요. X나 Y 이런 게 누 이런 건 나타나도 됩니다. 이거는 그 의미가 없고 X, Y 이런 게 나타나야 되겠죠. 수정합니다. 앞에서 내가 혹시 설명하면서 다른 파라메타를 설명했으면 아니고요.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경계 조건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또 지우고 할게요. 자, 우리가 애초에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제 요거랑 물론 연속 방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요거를 도입하면 없어지죠. 경계 조건이 같이 푸는 겁니다. U를 Y 함수 뭐 이렇게 푸는 이런 경계 조건인데 이제 푸는 식 자체가 F와 에타에 대한 식이니까 이 속도 에타와 F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죠.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Y=0일 때 Y=0이라는 얘기는 그때는 에타가 0일 때죠. U가 0일 때는 U가 0일 때는 F가 0이고 또는 DF, 데타가 0이고. 자, 에타가 Y가 0일 때 V가 0이면 에타가 0일 때 F는 0이 되겠죠. V 앞에 V=0을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 앞에 그 V식이 어떻게 되나요? 앞에 요거는 내가 한번 설명을 하면 V가 이렇게 구해졌죠. V가 뭐에다가 에타 DF D에타 빼기 F 이렇게 되겠죠. 자, Y가 0일 때, 에타가 0일 때고, 그때 V가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려면 에타가 0이고, 요 F가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Y가 무한될 때는 U가 U. 이거 뭐 쉽죠. 에타가, Y가 무한대 가면은, 에타가 무한될 때, DF, D에타는 1이 되겠고. 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풀면 되죠. 이게 3개니까 조건이 3개가 되네요. 풀면 되죠. 이런 조건에서 푸는데, 자, 지배방정식이 상미방으로 단순화되었다 하더라도 엄밀해 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3개 미방인 수학적인 방법, 수치적인 방법으로 구합니다. 수치 해석을 풀어야 되겠죠. 수치 해석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수치 해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수치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구한 결과를 표 7a 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한 수치에는 오차가 무지 작습니다. 상세하게 보면 10의 마이너스 답을 아는 경우가 보통 비교는 뭐 시그마 7승, 8승 뭐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그젝트 그래서 이렇게 구한 해를 이그젝트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구한 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에타에 따라서 F 프라임 이 F 프라임이 DF, D에타가 바로 대문자 F에타 이게 바로 U 스타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속도 봅니다. 나머지들은 필요한 데이터들이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 표를 딱 갖다 주고 상사한테 보고하면은 안 되죠. 숫자지. 상사 여러분들의 지도교수나 여러분들의 윗사람들은 단순한 숫자니까 그래프로 그려가야겠죠. 그래프로 그려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에타에 따라서 U스타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U스타라는 것은 바로 U 나누기 U죠. 또는 평판이면 U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얘기고요. 자, 원래는 어떤 U가 F 에타면은 일반적으로는 X좌표 이쪽에 하고 U스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이 에타라는 것 자체가 Y를 무차원화한 거죠. 물론 X도 있지만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속도 분포 위치에 따라서 속도 분포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더 좋겠죠. 이거는 V를 에타에 따라서 V는 근데 자 여기 V의 문제는 요게 붙어 있죠. 요게 아주 큰 숫자입니다. U 동점성이 작은 경우, U가 큰 경우, 그게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것이 무지 크기 때문에 아니죠. 누가 아주 작기 때문에 동점성 계수가 아주 작습니다. 공기나 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따라서 요거 하면 요 항이 일반적으로 아주 큽니다. 따라서 예, 실제 V에다가 아주 크게 거꾸로 말하면 V 나오는 V를 눈금을 읽었다면 V는 이 숫자 2 곱하기 이걸 해줘야 되죠. 2 나누기 이걸 해줘야 되죠. 요거 자체가 2니까 V는 2 나누기 이거 2 나누기 루트 X분의 루트 U인데 이게 무지 작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V는 아주 작습니다. V로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실제 이 V 애초에 나왔죠. 이거는 U보다 항상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청 유동에 보통 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거 U만 나타내지 이 Y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프를 굳이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몰라도 U만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예, U가 V 경계청에서의 유동은 거의 X방 약간 위로 이제 흐르죠. 자, 그런데 이 U스타에서부터 우리가 경계청 두께 델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타가 5일 때 U스타가 0.99입니다. 테이블로 해봐도 0.99. 따라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타 루트 요게 에타입니다. 요게 에타입니다. 요것이 5.0일 때 U 0.99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청 두께가 뭐냐면 요렇게 될 때의 Y가 경계청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델타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계청 두께는 이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델타는 5 루트 뉴 X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에서 요거는 몰랐죠. 비례한다는 거는 알았죠. 그러나 우리가 블라시우스 솔루션으로부터 이 솔루션으로부터 요게 되는 Y U 스타가 0.99가 되는 Y가 이게 델타입니다. 이때가 Y가 델타입니다. 이렇게 책에 따라서 이 5.0 대신에 너무 원칙 이 사이에 0.9가 온다고 해서 4.9 또는 더 정확하게 한 0. 더 해서 5.2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냥 5.0을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예, 델타. 자, 경계청 두께 루트 U에 비례하죠. 이건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루트 U에 반비례하죠. 예, 뭐 다 있죠. A 루트 형태를 이렇게 루트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예. 그런데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항상 무차원으로 잘 나타내죠. 따라서 델타 있고 이런 식보다는 이거를 X로 나누어서 여기서 X로 나누면 요 X가 밑으로 가고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걸 많이 씁니다. 실제로는. 따라서 루트 레인을 길이에
N분의 ULD 길이를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 표시를 보통 해줍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커지면 경계청 두께는 얇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정의한 배제 두께와 운동량 두께를 구하면 블라시우스 해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경계청 두께는 배제 두께 또는 변이 두께라 하죠. Displacement thickness. 운동량 두께는 이렇게 되고. 크기수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요렇게 제일 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 5장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우리가 속도 분포를 알면은 전달 능력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제 요거는 요 라운드 U, 라운드 Y, 요게 U죠. 그래서 Y가 0이고. 그런데 이 그래프 자체나 테이블 자체가 에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에타로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거에서 요거 변수 치환하는 거는 이제 와서 이거 어떻게 모릅니다. 내가 답 안 해줍니다. 질문해도. 여러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되겠죠. 에타 이퀄 제로. 근데 이게 에타 이퀄 제로일 때 구했습니다. 뭐 에타 이퀄 제로일 때 요까지도 블라시우스 해가 있죠. 여기 있네. 0.332. 따라서 보통 0.332 쓰면은 여기 0.332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타워 W는 이제 0. 이런 식을 전달 능력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예, 전달 능력은 보니까 루트 x에 반비례합니다. 뒤로 갈수록 전달 능력은 앞에보다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겠죠. 물론 이게 청류 해석입니다. 앞부분이 제일 크고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설명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 이 속도가 유무한데 속도가 0에서 급격하게 기울기가 크죠. 뒤로 갈수록 기울기가 작아지겠죠. 뒤로 갈수록 완만해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꾸 또 지워야겠네요. 평면에서의 전달 능력을 무차원화한 것이 국소 Local Skin Friction Coefficient, 국소 표면 마찰이겠습니다. 지금 평면이니까 마찰만 있겠죠. 마찰 항력은 타우 W를 우리 그 7장에서 뭐 항력은 F를 2분의 1로 U제곱 A로 나누는 것이 전달 능력은 단위 면적당이죠. 따라서 요거는 A가 밑에가 없고 이렇게 무차원화하면 식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주어지기보다는 이런 식을 주어집니다. CF가 0.664 루트 레이놀즈 넘버 X다. 이렇다면 이걸로부터 거꾸로 우리는 타우 W는 CF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을 거꾸로 할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평판에서의 블라시우스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